안녕하십니까. 박완순 인성TV 박완순입니다. 세계인을 위한 글로벌 인성인문학 오늘 제19편입니다. 인성 공식의 첫 번째 기둥 생애 주기별 인간의 일생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요 좌측에 보이시는 이 인성 7가지의 큰 기둥을 인성 공식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기둥인 인간의 일생 중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소제목은 세상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는데, 이 말의 참 뜻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간의 생애 주기는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난다 말씀을 드렸어요. 3살까지는 공통기간으로 지내오다가 여성은 7을 주기로 일생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남성은 임신 7, 8주 그때 나온 남성 호르몬의 덕으로 여성의 몸에서 남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변화 주기가 8이 되어서 이렇게 8로서 인생의 변화가 계속 따라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도표가 가지는 의미는 같은 나이 또래의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를 비교하면 여자가 항상 정신적 성숙, 육체적 성숙이 앞서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차츰차츰 여러분께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살 때까지 1단계의 변화가 크게 오고, 그 다음 7, 8세에 오고 28세, 32세, 49세, 56세에 거쳐서 큰 변화를 우리가 겪게 되는데, 임신서부터 3살 때까지를 생육이라고 하고 3살부터 7, 8세까지를 보육, 그리고 7세, 8세부터 28, 32세까지를 교육기간, 그리고 28, 32에서 49, 56세까지를 훈육기간이라고 하며, 그 이후의 기간을 저희가 격대교육의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육기간의 부모, 보육기간에는 부모와 보육교사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이 그 주인공이 될 것이며, 교육기간에는 부모와 선생님과 이 사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며, 훈육기간에는 부모와 어른과 이 사회 지도층 여러분들이 한 아이 일생의 훌륭한 스승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임신에서 3세까지의 생육기간에 이어서 3살부터 7, 8세까지 보육기간의 의미와 보육기간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잠시 공부하시겠습니다. 인간은 4번의 기적을 통해서 완성되어 간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기적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2가지가 있어요. 크게. 첫 번째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이걸 기적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신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불가사의한 일, 이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불가사의의 뜻을 아시는지요?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묘한 현상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불가사의의 본래 뜻은 숫자입니다. 숫자 중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큰 숫자 10의 64승, 그러니까 공이 64개가 있는 그 숫자를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이거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고요. 그 불가사의를 만드는 인생 4번째 기적, 첫 번째 기적은 사람으로 수정되어서 임신, 출산되는 생육기간입니다. 이때가 왜 불가사의한 일이냐, 기적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가만히 보십시오. 여인은 일생 동안 약 200만 개의 난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게 난소라는 데에 들어있다가 14살이 되면서부터 한 달에 1개씩 난소에서 밖으로 난자의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수정이 된다는 것은 200만 개의 난자 중에서 하나가 인간으로 바뀐 것이군요. 확률상. 그리고 정자는 보통 3억 5억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남자의 한 번 사정 시에. 그러나 평균적으로 그냥 1억이라고 했을 때 1억 분의 1의 확률로 정자가 난자를 만나서 수정이 돼요. 그런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난자와 정자만 만나면 되는 것이냐? 보통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서 신체 안에 들어있는 철, 흔히 얘기하는 원소기호 Fe입니다. Fe를 지구상 어디에서도 과학자들이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찾다 보니까 외계에서 초신성이라 그래요. 초신성.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별을 초신성이라 그러는데 그 초신성이 폭발할 때 생긴 Fe, 철이 지구로 와서 난자, 정자가 수정할 때 결합이 되어서 인간의 완전한 모습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이런 세 가지의 조합이 완벽하게 맞아야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수정, 임산, 출신의 생육기관을 첫 번째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인체의 오묘함이 세 가지 이 요소의 완벽한 결합인데 이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어떠한 그 옷이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설계도가 필요해요. 옷일 경우에는 이걸 본이라 그러죠. 한복 하나를 만드는데도 이렇게 엄청난 설계 도면이 있어야 본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이렇듯한 한복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체의 이 오묘한 인체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설계도 과연 누가 만들었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인체의 오묘함 중에서 작은 거 한 가지만 설명드리고 넘어가죠. 우리 몸에 땀이 나지 않습니까? 온 몸에 나는 땀은 땀이 날 때 몸속에 있는 기름이 같이 흘러나오도록 땅구멍을 통해 배출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야말로 오묘한 것은 우리의 손바닥과 발바닥에 나오는 땀에는 기름이 같이 나오질 않는다고 해요. 만약에 손바닥, 발바닥에 나는 땀에 기름이 섞여서 나온다 그러면 미끄러워서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신체 오묘함에 아주 작은 것이지만 어마어마한 단편입니다. 그것도 누군가의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을 그러하다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기적은 사람으로 키워지는 과정입니다. 이걸 보육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람으로 키워지는 과정이 이 또한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말귀를 알아듣고 말문이 트이고 말씀대로 행하는 법을 배워서 사람으로 되어가는 꼴을 익히는 과정, 이게 인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인성을 익히는 과정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 이 두 번째 기적과 세 번째 기적을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면 사람에서 인간으로 성숙되어지는 과정, 이것을 제가 교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과연 세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이 연결지어서 만들어지는 인간으로 성숙되어지는 과정이 왜 기적인가 잠시 보시죠. 사람이 미풍이나 아지랑이처럼 사사로운 존재라고 제 박완순 인성인문학의 9편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가 아니다라는 데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것을 지금 복습 겸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미풍이나 아지랑이처럼 사사로운 존재이나, 이게 사사로울 사자거든요. 이게 바람 풍자 위에 몇산자가 있는 요 단어가 아지랭이 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산속에 부는 아지랭이 같이 작은 바람이다. 그래서 합쳐서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요것의 뜻은 산속에 부는 아지랭이 같은 작은 바람이지만 이것이 커다란 존재로 가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저 단어가 순수 우리말이에요. 사실 한자도 우리말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사람을 한자로 생각하신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사람도 이렇게 한자이면서 사사로운 존재이나 태산처럼 클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란 뜻이 사람입니다. 요 사람이 바람이나 보람이라는 람자에서 볼 수 있듯이 작은 것이 크게 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요것이 인간으로 변한다, 성숙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의 뜻은 이 세상에 와서 분리되어 있던 세상을, 동방과 서역으로 분리되어 있던 세상 관계를 통합하여 말씀으로 다스렸다. 그 다스림을 시행한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세상을 만든 신의 다른 모습이 인간이다라고 제가 구편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거 한자로는 흔히 보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 뜻은 사람인에, 이게 대문자 두 개가 양쪽으로 이제 열거가 돼 있죠. 거기에 가운데 있는 날일자 같은 것이 사실은 말씀 왈입니다. 왈. 말씀으로 양쪽 서역과 동방을 합쳐서 다스렸다. 요 합쳐서 다스려서 빛나는 존재,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것이 인간이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존재의 기적은 인간으로 와서, 사람으로 와서 인간으로 바뀌었다라는 그 사실이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네 번째, 인간의 지혜를 계승하는 기간, 네 번째 기적은 인간의 지혜를 계승하는 기간을 훈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훈육 기간에 우리 세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위대한 그 단어, 아버지, 어머니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새긴 것을 그대로 따라함으로써 내 스스로가 신의 존재로 승격될 수 있는 과정을 기적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 계승하는 기간, 네 번째 기적 기간 훈육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께 최초로, 아마 인류 최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아자는 독립적인 존재란 뜻입니다. 나 아자 할 때 같은 의미예요. 독립적인 존재라는 뜻이고, 어자는 부딪혀서 배우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부딪혀서 배우는 존재. 그래서 버팀목 이럴 때 버자를 쓰죠. 버티다 또는 머리를 어디 부딪히다, 버팅, 이런 단어들이 93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단어 속에서 조합이 되어 지금까지 계속 계승되어 오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딪혀서 배우는 지혜라는 뜻의 버자이고, 지는 지탱을 시켜주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슨 지점, 유지하다, 이런 식으로 가지,
그래서 지탱을 시켜주는 존재라는 의미의 지가 합쳐져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탄생이 되었고요. 어머니를 보시면 어머니는 불일 어자입니다. 어명이다 이런 뜻하는 경우 많이 보셨죠. 임금 어자도 되지만 불일 어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조사 어자 그런 말도 들으셨죠. 그럴 때 부린다는 뜻이에요. 부린다. 그 부린다의 어자고 뭐는 갯벌 뭐 니는 진흙 닙니다. 갯벌과 진흙은 비슷한 의미이나 뭐니라는 단어 속에서 많은 것들이 탄생이 되죠. 마치 어머니의 자궁 속 양수같이 전혀 무엇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그 양수 속에서 아기가 탄생되듯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진흙 속에서 생명들이 태어나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머니라는 단어 속에서 유래된 파생어들이 머니, 머드 이런 식으로 진흙에서 파생되었다 해서 조합된 단어가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생활 속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 만약에 손자나 후배나 또는 자식들에게 질문을 받았다.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려봤으나 이것에 대한 답을 얻은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인류 최초로 위대한 비밀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할이라는 뜻은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씁니다. 학, 눈에 익은 단어예요. 배울 학이에요. 배울 학.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 어디라도 이 학자를 치고 뜻을 쭉 훑어 내려가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보지새 할이라고 나옵니다. 보지새 할. 보지새란 뜻은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는 새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고지한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에게 무슨 지혜를 알려주는 새. 그래서 고지새 할이라 그래요. 이 할자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겹쳐져서 조합을 해서 만들어낸 단어가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이젠 뜻이 명확해지죠.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독립적으로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서 내가 태어났으되 그 위에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지혜를 우리한테 전해주는 존재,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손자, 손녀를 보시고 은퇴했다고 뒷방늙은이로 계시는 우리 세대의 많은 60, 70, 80대의 어르신들이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본 뜻을 아신다 그러면 지혜를 전달해야 될 의무가 여러분께 주어진 일생일대의 사명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불리우는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께 엄청난 지혜 전달을 요구하는 그들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내 아들, 딸들이 낳은 자식에게 전하는 과정을 격대 교육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격대 교육이 없는 관계로 조상들의 지혜가 다 끊겨서 전혀 알 수 없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이 슬픈 현실을 아신다 그러면 오늘 이 네 번째 기적이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제가 드린 말씀들의 출처는 우리 선조들이 지은 책 속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를 드렸어요. 지어 선보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옥편 속에 이러한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 번도 전한 바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께 전하게 되어서 저는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육이 왜 기적인가? 생육 다음에 보육의 기간이 있다 그랬죠. 오늘의 주제가 두 번째 기적의 보육 기간이거든요. 보육이 왜 기적인가 설명드립니다. 보육은 지켜서 기른다라는 뜻입니다. 지킬 보자에 기를 육입니다. 지킬 보에 기를 육.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지키는입니까? 지킨다 그랬는데 무엇으로부터 지키는 육인가라고 제가 전국에 있는 수많은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원장, 어머니, 선생님께 여쭤봤는데 답을 주시는 분을 매우 드물게 만났어요. 위험으로부터 지킨대, 다치는 것으로부터 지킨대, 지키는 수백 가지의 일이 있다 그러면 그 현상의 맨 마지막 부분이 그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지키는가? 함께 보시죠. 갓난아기가 있습니다. 갓난아기를 태어나자마자 만약에 늑대 무리에 같이 넣어준다. 그러면 늑대들이 얘를 바로 잡아먹을까요? 아니옵니다. 이 아이를 늑대들이 키워요.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이 돼도 얘는 사람의 말을 못해. 기는 행동, 먹는 모습, 네 발로 움직이는 활동이 늑대와 비슷해요. 이것을 사람들이 발견해내서 붙여준 이름이 있잖아요. 늑대 소년.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늑대들 사이에 자라나오면서는 늑대의 모습으로 애가 자라납니다. 이 모습을 짐승으로 되어가는 꼴 해서 짐승 숫자를 써서 수성이라 그래요. 수성. 그런데 이 아이를 단란한 가정의 어린아이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인간의 말을 배우고 생각하는 방법과 행동하는 방법을 배워서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즉 사람으로 되어가는 꼴, 인성을 갖춘 존재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보육이란 말은 태어난 이 어린 아이가 수성, 동물의 세계로 가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서 사람의 꼴을 만들어 준다라는 뜻입니다. 무지막지하게 귀한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보육. 우리 아이들을 보육원, 어린이집에 맡기잖아요. 유치원에 맡기잖아요. 그 기간을 보육기간이라고 하잖아요. 알고 맡기시는 것이며 거기에 계시는 선생님이나 원장님들은 이 뜻을 알고 아이를 맡아 기르시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아이 일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기간이 보육기간이며 그 주인공이 선생님이고 어머니고 원장님이고 교사입니다. 보육은 수성으로부터 보호하여 인성을 아련하게 안내하는 과정이에요. 여기에 주인공은 다시 말하면 보육이라는 기적의 안내자는 부모이자 보육, 유치원, 교사이자 어른입니다. 이 사실은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사회가 올바르게 인식했다라고 하면 가장 귀하게 모셔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보육교사 그분들이에요. 그리고 보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종사하시는 선생님, 원장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보육기간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육기간이란 3세부터 7, 8세까지를 의미하며 학습의 기간입니다. 이때 그 아이들이 몸에 익히는 여러 가지 행동이나 사고체계를 버릇이라 그래요. 그래서 버릇 형성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부모의 임무, 보육교사의 임무, 그리고 유치원 교사의 임무가 특별히 강조되는 기간인데요. 이때 부모,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의
행동은 그 아이들이 자기 생각이 아직 들어오질 않았어요. 7, 8세에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자기 생각 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보고 하기 때문에 부모, 보육교사, 유치원교사는 아이들한테 행동으로 보여주는 솔선수범의 본보기가 되어야 돼요. 행동 면에서는. 그리고 언어 면에서는 그때 쓰는 이 어른들의 말투가 아이한테 그대로 전달됩니다. 참, 경상도에서 큰 아이가 자라서도 경상도 말투를, 전라도에서 큰 아이가 전라도 말투를, 서울에서 큰 아이가 서울 말투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이 보육기관에 누가 어떠한 말투를 전해줬는가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실 겁니다. 품격 언어를 쓰셔야 되고 긍정 언어를 쓰셔야 돼요. 긍정 언어를 쓰신다. 그리고 정신 상태에서는 요 보육기간 동안에 아이를 보육을 하시면서 그 아이한테 힘을 실어주는 유일한 수단은 감탄입니다. 보통 칭찬을 많이 하면 아이가 힘을 얻을 것이라 하는 말이 틀린 것이다 라는 사항은 제가 이 박완순 인성TV를 통해서 끝없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상대방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나보다 아랫사람이다, 나하고 수직관계에 있다는 걸 인식시켜주는 아주 좋지 않은 버릇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칭찬이 아닙니다. 감탄을 하셔야 돼요. 누가? 부모와 보육교사와 유치원 관계자분들은 아이한테 그 아이의 행동이나 어떠한 결과를 보고 야, 이 아이가 나와 동등한 입장에서 놓고 봐도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감탄을 하셔야 돼요. 이 감탄의 전형이 뭡니까? 가만히 보세요. 3살짜리 아이가 걷기 시작하다가 뛰죠? 그러면 부모들이 얼마나 감탄을 합니까? 와, 아이가 뛰었어요. 이게 칭찬입니까? 칭찬이 아니에요. 감탄이에요. 이 감탄만이 그 아이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현시키는 주요한 무기다라고 재강조합니다. 행동 솔선수범으로, 언어는 올바른 말투와 품격 긍정 언어로, 정신은 감탄으로서 그 아이의 모든 상황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보육기관의 부모,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의 임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부모 선생님이 이 시기에 갖춰야 할 사고체계, 제가 끝없이 반복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성의 7개의 큰 틀을 선생님, 부모, 그리고 유치원 교사, 원장 선생님들이 몸속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온전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계시다가 필요한 시기에 아이한테 내려주셔야 그 아이가 언어, 행동, 생각으로 선생님, 부모를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때 기본 틀이 인성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19편 결론입니다. 생애의 2번째 기적 기간입니다. 3세부터 7, 8세까지의 보육기간을 의미합니다. 생애의 2번째 교육기간, 인생 최초의 베이스 캠프를 구축하는 기간이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요 나이에 아이가 무엇을 듣고 따라하고 자신의 몸에 익혔는가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일생의 베이스 캠프가 구축이 됩니다. 에베레스트에 53년도에는 인류 최초로 힐러리 경이 올랐어요. 그 뒤에 1년에 1명밖에 오르지 못하다가 요즘은 하루에 2~3명씩 오른다 했죠. 이유는 베이스 캠프를 그 당시에는 2,000에 쳤으나 요즘은 6,000에 친다. 그래서 하루에 2개, 3개 팀이 정상을 정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같은 논리입니다. 3살부터 7, 8세까지 아이가 주변의 어른 보육교사 선생님을 따라보고 배운 내 몸속에 익힌 버릇이 그 아이의 베이스 캠프, 즉 2,000에 쳐지느냐
4천에 처지느냐 6천에 처지느냐가 결정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뭡니까? 내가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어디에서 배웠다?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유치원 기간 아니에요. 3세부터 7, 8세까지 깊은 뜻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평생 활용할 생활 버릇을 장착하는 기간이 생애 주기 두 번째 기적 기간입니다. 습을 통해 배우는 기간이고 습의 대상은 부모, 선생님이다. 오늘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대상의 중요함입니다. 습의 대상은 부모, 보육, 유치원, 선생님. 3살 버릇 80까지 간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세상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무슨 기간에? 보육 기간에.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보육 교사로부터, 유치원 선생님으로부터. 보육 교사, 유치원 선생님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가? 답이 정확히 나오는 설명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요거를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단어를 조합해서 어떻게 머릿속에 좀 멋지게 각인시킬까 하고 찾아보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런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하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고 영어권에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붙여봤습니다. Old habit, 오래된 습관은 die hard. 여러분 영화 die hard 많이 보셨죠? die hard란 말은 죽을 만큼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죽을 만큼 어렵다. 그래서 old habit, die hard란 말은 오래된 습관은 고치기가 죽을 만큼 어렵다라는 뜻이고 우리 속담하고 대치를 시키면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명심하십시오. 무심코 넘기는 7, 8세 이전의 교육이 여러분의 일생을, 여러분 자제분의 손자, 손녀분의 일생을 좌지우지합니다. 그 책임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에게 온전하게 달려 있습니다. 박완순 인성TV로 공부하시는 박인공사 여러분, 햇빛, 공기가 없으면 생명도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소에는 그 고마움을 모르듯이 조상들의 지혜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세상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어른의 말씀 속에 길이 있다. 라는 말들이 가리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부모, 선생님, 어른의 중요함이며 위대함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존경받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 위해 박완순 인성TV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